공산당에 의해서 세뇌된 중국인들은 어릴 때부터 세뇌가 됐기 때문에 아주 폭력적이고 잔인합니다. 중국에 거주하고 있었던 한국인들 길 가다 뺨 맞았어요. 제 친구가 진짜 길 가다가 폭행당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들에게 주의를 당부를 한 상황인데 맞아요. 예. 정말 위험한 게 공산당에 의해서 세뇌된 중국인들은 어릴 때부터 세뇌가 됐기 때문에 네. 그 전체주의에 세뇌된 사람들은 아주 폭력적이고 잔인합니다. 그래서 그때 사드 배치할 때도 예. 거기 이제 중국에 이제 거주하고 있었던 한국인들 길 가다 뺨 맞았어요. 제 친구가 진짜 길 가다가 폭행당했습니다. 대학생, 유학생, 네, 유학생이었어요 그때. 고등학생 신분이었는데. 단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요? 네, 유학생들 그렇게 맞는 일도 되게 많았어요 그때. 그렇게 폭력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본은 지금 이제 중국에 거주하고 있거나 체류하고 있는 일본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예. 그리고 그 와중에 우리나라는 문재인 때부터 중국 판타지, 중국 여행에 대한 선망을 불어넣는 예능 엄청 많이 나왔었고요. 많이 나왔었죠. 중국 여행 예. 장려했었고요. 예. 푸바오 파리 하면서 푸바오 보러 중국 갔다 오라고 장려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거고 국민이 아니라 그냥 중국을 위한 나라였었던 거고 아직도 그 틀에서 못 벗어난 거고. 다시 다카이치 얘기로 돌아오면 이게 다카이치가 총리로 당선되기 전에요. 4월 달에 이미 대만에 가서 총통을 만나고 왔습니다. 네. 네, 총통을 만나서 그때 협정을 맺었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은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예. 한 가지 공개가 된 것이 만에 하나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시에 예. 대만에서 이제 일본으로 이동하는 대만인들과 중국인들에 대한 인적 사항, 그들의 신원에 대해서 전부 다 대만 측에서 이제 공유해 주기로 했습니다. 만에 하나 중국 간첩들이 일본에 가서 교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방첩 관련해서도 이미 대만과 일본은 협정을 맺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히려 중국 간첩들을 방조하고 있고 돕고 있죠. 지금 그런 정보가 없죠. 우리는 네. 그런 협정도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일본은 행정이 아주 체계적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 이미 이제 중국의 대만 침공 시에 대만과 한국에서 이게 확전이 될 경우에 대만과 한국에서 난민으로 넘어올 사람들에 대해서 수용할 방법을 정책으로 이미 논의를 했습니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심각한 상황으로 외국에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대충 CSC나 하자고 하는 친중 기득권이 대통령이 되고 범죄자들이 지금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게 일중 갈등에서 유탄 맞은 짱구가 92년생이라는 거는 저도 짱구도 92년생인데 92년생이라고 하시네요. 우리 저 엄튜브 시청자 여러분께 몽키 원숭이님께서 92년생이라고 또 얘기를 해주세요. 한솔 PD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120억 집 산 중국인도 92년생이래요 라고. 120억 집 산 것도 현금으로 딱 그것도 외국에서 벌었다는데 제3국 은행에서 대한민국 은행으로 쑥 해서 그 돈이 어디서 온 건지도 모르는 92년생. 근데 짱구도 92년생이라네. 와, 짱구가 그럼 벌써 30이 넘었네. 아직 작던데.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또 한 가지 이제 겁을 준 게 있어요. 중국이요? 네,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또 일본에게 방금 말했던 같은 맥락의 선전포고 수준의 이제 공식적인 입장문도 내놨습니다. 뭐 불바다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숨기지 않고 폭력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고. 근데 저는 중국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지금 다카이치한테만 이런 게 아니거든요.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어요.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전에 당해봤잖아요. 한한령도 당해보고 지금 사실 우리 문화 상품 아이돌들도 중국 진출이 그렇게 지금 여의치가 않은 상황이잖아요. 아직까지도. 네, 그리고 불태우겠다라는 발언까지도 했는데 14억 중국인 운운하면서 불태우겠다 했는데 머릿수만 많으면 정의라는 겁니까? 그런 식의 입장문을 중국 외교부 성명으로 공식으로 나온 것도 중국이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거악으로서 지금 공공의 적이 되어 있는지 그런 상황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와중에 중국이 독도를 들먹이면서 자기네 편 들으라는 얘기인지 일본하고 우리하고 지금 이간질을 하는 전략을 딱 내세우고 나섰어요. 사실. 네, 사실 이게 반일 감정 조장하는 건데요. 한국 좌파들의 속성이 친중 공산당 부역자라는 게 여기서도 드러나죠. 하는 말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중국한테 지령받는 수준이에요. 중국이랑 그냥 워딩이 거의 겹치거든요. 그래요? 네, 보면은 지금 이제 독도 얘기를 왜 하고 나왔냐면 다카이치가 이제 독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 말하고 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유진영 우방국들이 독도 관련해서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지금 일본처럼 제대로 된 포지션을 잡고 있는 우방국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친중하고 있는 이상한 정부의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방국들과의 신뢰관계를 잃게 되면 우리 땅도 뭐 잃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국만 있다고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중국이 자기들 속내를 쓱 드러낸 게 뭐냐면요. 실질하고 싶은 얘기는 야, 오키나와 일본 너네 땅 아닌데? 이런 얘기를 딱 하고 나섰어요. 네, 오키나와 지금 중국 거라고 또 주장을 하고 나섰잖아요. 네. 지금 황당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 남의 일이 아닌 게 그러니까 깡패 같죠, 태도가.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언제든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이야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 이 중국에게 그리고 시진핑에게 막 눈치도 보고 뭐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뭐 황남빵도 갖다 주고 뭐 하고 뭐 이러니까 뭐 그나마 지금은 뭐 그렇지 않은 듯한 모습이지만 언제 어떻게 트집 잡을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요즘에 중국 관련 이슈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윤석열 정부 때도 중국이 폭언을 했었어요.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뭐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 발언을 실제로 했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 있고요. 근데 그 발언을 이번에 다카이치한테 똑같이 썼어요. 그리고 중국 외교관들은 원래 무례합니다. 다카이치에게 폭언을 한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제 주한 중국 대사나 영사들도 항상 그런 식의 엄청 무례하게 했었어요. 네, 무례하고 폭력적인 발언들을 해왔고 그들은 불바다 이건 맨날 북한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들은 일단 이렇게 우리를 아래로 보고 있어요. 근데 아래로 보게끔 한 것이 중국에 부역하면서 본인들의 기득권을 유지해온 정치 기득권 때문인 거고 그리고 최근에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이미 김대중 정부 시점부터 중국은 동북공정 해왔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뭐 임진왜란 생각하면서 반일 감정 계속 막 스스로 느끼시는데 병자호란 정묘호란 뭐 여몽전쟁은 다 잊으신 건지 그런 것도 생각이 들고요. 가장 최근의 전쟁을 생각해 보세요. 6.25 전쟁에서 왜 우리가 한반도 전체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지 못했는지 중공군이 어떤 식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목숨을 앗아갔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말해야 할 그러니까 지금 2025년의 매국 세력은 친중 세력인 겁니다. 친중이 매국입니다. 지금은. 그걸 한 번 더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